안녕하세요. 싹풀텍스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다가 보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한꺼번에 매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 주로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상가 건물, 근린시설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부가 2023년-24호 2023년 5월 31일 나온 예규입니다. 토지와 함께 건물을 양도한 경우 철거 예정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0으로 보아야 하는지, 철거 예정인 근린시설 상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안 낼 수가 있는지, 이러한 예규입니다. 내용만 요약을 해드리면은 사업자가 실거래 가액으로 구분한 토지 건물의 가액이, 그러니까 건물분 안분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세법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 이 내용은 이제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사업자가 안분한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적용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0% 이상 차이를 내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예규인데 세법이 한번 변경이 됩니다. 이 예규에서는 처분청이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2019년 1월 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로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렇게 예규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것이 종전의 예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을 살펴드리면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가세표준의 내용인데요. 2018년 12월 31일 개정되기 전에는 사업자가 일괄로 공급하면은 그 실지가액으로 건물분 부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다만 이제 이 구분이 애매해, 토지 건물 구분이 애매해, 그럴 때는 기준시가로 안분하겠다,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가세표준의 내용이 2018년 12월 31일 개정됩니다.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그냥 계약한 금액, 실거래가액으로 계약한 금액을 인정을 해주되, 다만 다음 두 가지 경우는 기준시가로 안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예외는, 첫 번째가 사업자가 토지 건물로 구분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해, 애매할 때는 그냥 기준시가로 가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외는 사업자가 구분한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와 30% 이상 차이 난다, 이때는 그냥 기준시가로 가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2022년 2월 15일 다시 한번 개정이 됩니다. 네,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보면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이렇게 나오는데요. 개정되기 전에는 안분 계산을, 첫 번째 원칙이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로 토지 건물을 안분하는 거죠. 이렇게 안분을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기준시가가 없으면은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도록 차선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은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다만 기준시가가 없으나 감정가액이 모두 있으면은 그 감정평가 가액에 따라 안분할 수 있도록 원칙적인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토지와 건물 어느 하나 또는 전부 다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 다행히 감정평가액이 있으면은 감정평가액으로 안분을 하면 되는데, 감정평가액마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없으면은 취득가액, 이렇게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토지 건물로 안분을 한 다음에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다시 또 기준시가로 2차 안분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2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이 됩니다. 역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안분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은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감정평가액이 있으면은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하고, 이렇게 되는데,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 감정평가액이 있으면은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다는 예외를 마련해 놓고, 감정평가액마저 없으면은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해라. 그리고 1차 안분 이후 다시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기준시가로 2차 안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22년 2월 15일 조문을 하나 신설을 합니다. 시행령 제64조 제2항이 신설이 됩니다. 제2항의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9항 2호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2항 9호의 내용은 토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는 예외로 한다 하고 예외를 1목, 2목 두 가지를 두었는데 1목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목은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또 예외를 해주는 2차 예외가 있었는데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가액을 구분했으면은 그 가액을 인정하겠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외에 대한 예외인 거죠. 30% 이상 차이가 나도 인정해주는 예외였던 거죠. 이 예외에 내용이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30% 이상, 기준시가를 안보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도 그 실거래가로 인정해주는 예외사항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원래는 토지 건물이 구분이 다른 법령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구분한 경우는 원래부터 인정해주던 예외인데 이러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그러니까 멸실하고 오로지 토지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사업자가 실제로 안분한 가액, 실거래가액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내용이 예외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내용, 즉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을 철거하고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는 건물의 공급가액을 제로로 할 수 있다. 건물은 매수하지 않는다. 토지만 매수한다. 이러한 내용의 적약이 달리면은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제로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2월 15일 새롭게 신설된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 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의 예외사항을 잘 활용하셔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수천만 원을 절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싹풀텍스 이승희 세무사였습니다.